자, 이번에는 고등수학 하의 19단원 명제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좀 보고 여러분들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정리 1번.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한 용어 정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또는 식, 어떤 문장 또는 식, 문장 또는 식, 그놈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제가 있고요, 명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쵸?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명제라는 말 안에는 또 참인 명제가 있고 또 거짓인 명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아닌 놈들을 다루진 않아요. 그쵸? 당연히 명제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명제를 다룰 것이고, 명제라는 게 확정적이라면, 그쵸? 그러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판별하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하겠네요. 그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를 이제 부정하는 방법. 근데 명제를 이렇게 기호로 PQR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명제 P가 참이다. 그러면 그 부정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물결 P가 아니라 not P. 그쵸? 아닌 P.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not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그 부정 not P는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 명제의 부정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냥 뜬금포로 그냥 명제의 부정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처음에 누군가가 작성을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선생님도 그거를 참고 삼아 이걸 작성을 했는데, 이 명제라는 걸 처음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만 그냥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읽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P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녀석이 참이면 P가 아니다. not P는 거짓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P가 거짓이면 그거의 부정 명제 not P는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not P의 부정은 P다. 또 not P를 다시 한 번 더 부정한다? not P다. 그러면 자기 자신 P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할게요. 뿅. 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구하고요,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그럼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명제는 뭘까?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 또는 식, 그게 바로 명제인데, 앞에서 우리 1단원 집합 기억나요? 그쵸? 1단원? 17단원이죠. 17단원 집합을 공부하면서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잖아. 비슷한 개념이야. 명제도 명제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4는 2의 배수다. 판단할 수 있어요. 4가 진짜 2의 배수인가? 를 판단할 수 있으면 얘는 명제야. 그럼 얘가 명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싸움인데, 4는 2의 배수잖아요. 읽었는데 맞잖아. 그러면 참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 2번. 6은 홀수이다. 6은 홀수이다. 뭔 개소리야. 보자마자 거짓임을 그냥 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명제라고 불러요. 참 거짓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읽어주는 거야. 읽었을 때 뭔 개소리야. 이러면 거짓인 거고, 읽었을 때 맞아. 그럼 참인 거예요. 오케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5는 2보다 작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예요. 그러면 거짓이다. 이렇게. 3은 홀수이다. 맞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부정을 구하는 거죠, 부정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부정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4. 자, 숫자 4를 부정할 수 있나요? 4가 아닌 수? 이렇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부정할 수 있는 것만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를 어떻게 부정할 거야? 4를 부정한다? 4가 아니다? 뭐야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4는. 뒤집나? 그럴 수 없죠. 그 다음에 2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럼 배수를 부정하면 약수인가? 아니야. 배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부정하는 거야? 2다만 부정하는 거야. 2다만 부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떤 명제를 부정하라 그러면 부정할 수 있는 놈만 부정한다. 여기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2다밖에 없어요. 그놈을 부정해서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번의 원래 명제가 참이었죠. 실제로 부정을 해보니까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거짓이네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얘기,
어디 있어? 이 얘기.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부정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인 겁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부정해 볼까요? 2번 6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홀수.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해. 홀수를 부정하면 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려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연, 수, 의, 세상에서. 자, 이 말이 있으면 홀수를 부정해서 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을 때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그렇지. 6 부정할 수 없고요. 홀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다만 부정하니까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 6은 홀수이다가 거짓이었고요. 6은 홀수가 아니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는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요. 얘를 부정 한번 해볼까요? 부정하면 5는 부정할 수 없고요. 2도 부정할 수 없지만 요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됐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 또는 이거 둘을 합쳐놓은 게 바로 얘예요. 또는이야, 또는. 크면서 동시에 같을 수는 없고요. 크거나 또는 같다. 읽을 때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잖아. 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이거는 아니지만 얘가 맞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부정한 명제는 참이다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3은 홀수이다. 요거 한번 부정해 볼까요? 3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홀수이다? 부정할 수 없죠. 홀수가 그렇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거짓. 3은 홀수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의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제를 부정하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명제를 부정하라 그러면 굉장히 쉽게 명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곳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를 보니까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조건과 진리집합. 자, 조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선생님밖에 없는 거야. 고백할게요. 나도 잘 안 외워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들 그냥 명제를 정확히 좀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 조건을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보면 알아요. 요 밑에 보니까 다음 문장이 명제인지 조건인지 생각해보자 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했지. 그럼 그게 아니면 조건이야. 조건이야. 그게 아닌 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또 조건 P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명제에서도 명제를 P로 소문자 PQR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조건도 마찬가지로 PQR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명제도 식 또는 문장이고 조건도 식 또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가장 간단한 기호로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요. not 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not P. 이렇게. 그래서 조건 P를 또 부정하는 게 더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명제랑 조건을 살짝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3은 홀수이다. 3은 홀수이다. 여러 번 읽어봤더니 얘가 명제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이거 참이거든. 그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명제입니다. 따라서 얘가 그 밑에 있는 X는 짝수이다는 뭘까요? X는 짝수이다. X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쵸? 문자 X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쵸? X 때문에 X가 뭐냐에 따라서 요 놈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다. 근데 그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딱 보자마자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 또는 식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뒤에서 더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명제를 완전히 처음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거든. 이 3은 홀수이다가 어떤 얘기냐면 X는 3이면 X는 홀수이다.
사실 이 명제의 진짜 풀 네임이라고 하나요? 진짜 의미는 3은 홀수이다. x는 3이면 x는 홀수이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때 x가 3이다. 요 말과 x는 홀수이다. 이 말이 각각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뭘로 연결을 해놨어? 이면으로 연결을 해놓은 걸 사람들이 명제라고 할 거고,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얘예요. 조건문과 조건문,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해 놓은 걸 명제라 하고, 그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3은 홀수이다.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겠니? 읽으면 아는데 그냥. 읽자마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건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서 편하게 답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됐죠? 아무튼간 이 1번은 뭐다? 읽자마자 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명제. 이 밑에는 뭐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치사하게 이거 가지고 되게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대학에서 이쪽 집합 쪽을 전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되게 자유롭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안 알려주고 분명히 그냥 막 낼 거란 말이지. 헷갈리게.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나쁜 선생님들은 없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얘기인데, 또 이것도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너무 힘들어. 용어의 정의를.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안 외웁니다. 그냥 읽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연습하고, 아, 진리집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PQR 땡땡땡, 이놈의 진리집합.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놈의 집합이 있나, 그리고 그 집합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진리집합이라고 이름을 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x는 짝수이다. 자, 얘가 명제라고 했나요? 조건이라고 했나요? 그쵸, 조건이라고 했죠. 뭐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조건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x라는 놈을 집합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짝수만을 다 모아놓는 거야. 짝수만을. 뭐 2, 4, 6, 8 이런 놈들을 자연수에서 다 모아본 거야. 그러면 이 집합, 숫자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이 조건문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그 진리집합을 그냥 기호 맞춰주게 하는 거야. 이게 P라는 조건문이었으면 이 집합은 그에 해당되는 대문자, 대문자 P다, 이렇게 집합의 이름을 조건의 소문자와 똑같은 알파벳을 써서 표현을 해주면 참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 보통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의 체계는 실수 전체에서 보통 생각을 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x는 짝수이다, 이런 조건문을 만족시키는 집합, 바로 진리집합 P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봤네요. 그쵸? 조건이 있으면 그걸 집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뿅.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다. 근데 전체 집합을 특별한 언급이 있네요.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있는 자연수만 다루기로 했고요. 조건 P는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거야.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그런 x를 죄다 모아놓은 집합, 즉 2, 4, 6, 8 얘네들을 집합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로 얘가 진리집합이다. 그럼 진리집합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을 집합기호로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니까 써주시면 깔끔하게 진리집합을 구한 거죠. 근데 not P의 진리집합이라고?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집합을 생각하면 그게 마치 뭐랑 똑같나? 그렇지, 이렇게 P의 여집합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전체가 1부터 9까지가 있었는데 P를 만족하는 집합이 2, 4, 6, 8 요네들이었으니까 P가 아닌 놈은 2, 4, 6, 8을 제외한 1, 3, 5, 7, 9 이런 놈들이 될 것이고요. 바로 얘가 not P의 진리집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배워놨던 집합과 명제는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묶어놨다, 연결시켜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진리집합이 뭔지를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를 보니까 조건 P 또는 조건 Q, 그리고 P 그리고 Q. 또는의 개념과 그리고의 개념이 있는데, 앞에 우리 집합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의 개념은 교집합의 개념이었고요. 또는의 개념은 다 합쳐놓은 거니까 합집합의 개념이었는데, 조건, 명제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조건 자체를 묶어놓을 수가 있어, 두 놈을. 뭘로? 이렇게 또는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쵸? P 또는 Q. P 또는 Q. 어떤 조건문이 P 또는 Q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한국말로? X가 2의 배수 또는 한국말로 쓰면 3의 배수이다. 이게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그쵸?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이 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2의 배수라고 할 수도 없고 3의 배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 거짓이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잘 보면 X가 2의 배수다라는 조건과 X가 3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을 뭘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또는으로 연결을 해놨죠. 이렇게 조건문과 조건문 두 놈을 또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친구도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조건이 되는 건데, 당연히 조건이 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뭐도 있겠니? 집합, 진리집합이 있을 수 있죠. 그 진리집합이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합집합과 교집합이 맞아요. 됐나요? 이렇게 조건도 복잡하게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조건을 보고 여전히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not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P 또는 Q를 부정하래.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정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명제를 부정할 수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도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라 그러면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하면 돼.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뭘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로 바뀐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를 부정하라 그러면 not P 또는 not Q, 이게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해보면 not P 그리고 Q, 요 놈을 부정하라고요? 그러면 P 그리고가 뭘로 바뀌고, 그치, 또는으로 바뀌고 Q는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놈들을 전부 다 부정하세요. 마치 이거 뭐랑 똑같아요? 드시형을 가진 놈, 드모르간. 어떻게 한 거죠? P 교집합 Q가 있었는데 집합 똑같아요. 여기에 여집합을 구하면 얘도 부정,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얘도 Q 여집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합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도, 그치, 조건에서도 쓰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보기 한번 볼까요? 조건 X는 2 그리고 X는 3, 이놈의 부정은, 자, 부정 한번 해볼까요? X는 2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부정 못하고 2도 부정 못하지만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죠. 그리고는 뭘로 바뀐다고 했어? 또는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X 부정 못해, 3 부정 못해, 같다만 부정할 수 있어.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요놈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X 부정 못해, 3 부정 못해, 하지만 이렇게 작거나 같다를 크다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X 부정 못해, 5 부정 못해, 그리고 작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는 3보다 크거나 컸고, 그리고 X는 5보다 작으면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한 방에 쓰죠. 3과 5 사이에 X가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부정하는 거, 우리 이미 집합 시간에 다 배웠던 거니까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걸 개념 정리 1에서 다뤘으면 개념 정리 2에서는 이 명제라는 단원을 진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건 그냥 사전이야. 그냥 사전 설명인 거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이게 뭐냐면 P에서 화살을 쏘겠대. 누구한테? Q한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P 화살표 Q라고 안 읽고요, P 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요. 이 화살표를 이면으로 읽어줍니다. P 이면 Q이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그쵸? 그때 이 앞에 있는 조건문, 이 앞에 있는 조건문을 가정, 뒤에 있는 이 조건문을 결론,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하죠. 가정, 결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쵸? 수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놈은 가정, 뒤에 놈은 결론.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과연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명제라는 것이 두 조건문을 화살표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명제를 새롭게 구성을 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P면 Q이다 해서 각각의 조건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리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X가 4의 배수이면, 자, 이런 명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걸 읽으면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4의 배수들? 4, 8, 12, 16. 걔네들 2의 배수 맞나? 맞죠. 명제는 읽었을 때 참이면 참인 거야. 근데 읽었는데 약간 애매해.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잘 모르겠지. 자,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바로 이 스킬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명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냥 참 거짓이 바로 느껴지는 그런 명제는 그냥 느낌으로 답을 내야지. 수학을 느낌으로 내다니요, 선생님. 아니, 그게 여러분들 사고 과정에 있는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서 참이라고 확 말하는 거야.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준다고요. 알겠죠? 근데 읽었는데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애매한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이론이 바로 얘예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X가 4의 배수이다.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냥 여러분들 대문자 P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X가 2의 배수이다를 만족하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 한번 해볼까? 4, 8, 12, 16 이런 식으로 P라는 집합을 생각할 수 있고, Q는 2, 4, 6, 8 이런 식으로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놈을 잘 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P가 완전히 Q 안에 다 들어가죠. 이런 걸 두 집합이 포함관계가 있다고 하고,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마치 뭘로 바라보는 거야? 방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방패. 방패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학생들도 방패는 충분히 알 거 아니야. 어벤져스 보면은 거기 누구야? 그 캡틴 이름을 까먹었다. 캡틴인데 걔 아무튼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그 별방패 이렇게 별방패 이러고 있잖아. 방패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방패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패를 지금 얘가 막고 있는 거야. 왜 막고 있겠니? 이걸 왜 막고 있겠어? 누가 쏘니까 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화살표입니다. 빠세. 이걸 얘가 막고 있다는 얘기는 화살을 쏘고 있다는 얘기야. 누가? P가. 그래서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으면 얘가 화살을 쐈다. 즉 이것이 참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P가 Q 안에 들어간다고? 그럼 P가 Q한테 화살을 쐈다는 얘기야? P가 Q한테 화살을 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가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포함관계가 없다. 자, 포함관계가 없으면 그 명제는 그냥 거짓입니다. 이럴 수 있죠. 이 포함관계가 없다는 건 반대로 Q가 P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 포함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 명제는 거짓이에요. 됐죠? 아니면 PQ 진리집합을 만들어 봤는데 그 둘이 포함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그냥 노멀한 상황이야. 그러면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이 집합은 거짓이에요. 왜?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방패로 막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는 사람 없겠죠? 치권인가? 당랑권? 학권? 아니야. 방패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그 명제의 참 거짓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명제를 읽었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도통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걸 풀 때 이걸 모른다. 그럼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냥 명제를 읽었는데 그냥 참이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네. 거짓이야. 알겠죠? 그게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그런 명제들을 다루는 스케일. 자, 참고로 한번 볼까요? 명제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가정 P를 만족하지만 결론 Q는 만족하지 않는 예가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된다. 이와 같은 예를 발레라고 한다. 정말 중요한데 여기를 왜 참고라고 해놨어? 반성할게요. 졸라 중요합니다. 졸라 중요하죠. 문제에서 발레 찾으세요. 이런 거 개 많이 나와요. 그럼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화살을 2개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2개.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나 있는 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2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 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넘기면 되나요? 넘기면 되죠. 발레라는 게 있어. 발레라는 게.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 자, 이것도 좀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 그럼 전체 집합 U, 조건 P, 진리 집합 P라 할 때 1번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 좀 이상하죠?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명제라는 것이 조건문과 조건문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놈을 명제라고 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걸 또 굳이 뭐 다 쪼개서 쓴다면 X는 모든 실수. 약간 이런 느낌이야. X가 모든 실수이면 X는 P를 만족한다. 이렇게.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X가 모든 실수이면 X는 P를 만족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모든 실수는 다 만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X. 이건 또 뭔 소리야? 모든 X가 P를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나?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굳이 뭘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진리 집합으로 해석하면 전체 집합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P. 이 P라는 걸 만족하는, 요 P라는 걸 만족하는 집합을 P라고 한 거야. 맞죠? 소문자 P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P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 U가 P를 다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괜찮나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죠. 괜찮나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화살을 이렇게 쏠 거 아니야. 이렇게는 못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P가 뭐가 돼버리면, 전체가 돼버리면 전체는 전체 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요렇게 방패로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명제는 뭐다? 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야. 만약에 P라는 놈이 U랑 똑같으면 이 명제는 참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다. 그쵸? 모든 X가 다 이 P를 만족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 내용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할 줄만 하면 돼.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집합으로 생각을 한 거야. P라는 집합.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근데 어떤 X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X잖아. 그치? 어떤 X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X라는 놈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게 하나라도 걸쳐지면, 여기 하나라도 여기에 걸쳐지잖아? 그쵸? 여기 하나라도 걸쳐지는 거야. 여기 하나라도 걸쳐지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겠죠? 여기 하나라도 걸쳐지면 참이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모든 X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X라는 것은 요거면 되잖아. 요거면 P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P가 있기만 하면 된다. P가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 어떤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어려운 얘기네. 그냥 어떤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말 말 그대로 P 안에 어떤 놈 하나를 잡고 요 놈이 P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말 안에 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참. 만약에 P가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P를 만족하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거지같이 문제를 낸다가 바로 이거야, 이거. 만약에 시험 때
이렇게 나왔다. 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명제를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떤 X라고 했으면 모든 X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X는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X가 P를 만족한다. 있겠지. P의 원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진리집합 P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냥 그래 1이 있어. 자 1이 있어. 1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명제 참이에요. 어떤 X, 그 어떤 X가 뭐면 돼? 1이면 돼요. 그쵸? 그 1은 P를 만족하고 있다. 참이죠. 그래서 P가 공집합이 아닌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되고요. 만약에 P가 없으면 P가 공집합이면 거짓.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많이 어렵죠? 내용이 어렵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치사하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 모든이랑 어떤이 많이 어렵다고 했어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말한 거야. 전체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할게. 전체 집합이. 자 그랬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2의 배수다. 뭐 2의 배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X가 졸라 많죠. 그러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볼게. 전체가 자연수인데 전체가 자연수만 다루기로 앞에서 그 조건을 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X는 자연수다. 모든 X에 대해서 X는 자연수다. 참이잖아. 그쵸? 이렇게 한국말로 읽었을 때 쉽게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된다. 이건 거짓임을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라고 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P는 공집합이 아닐 거거든? P이다 해서 요 P가 공집합의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많이 어렵죠? 이걸 설명하는 나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이론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혼자 한번 고민을 해봐. 이게 뭔 얘기일까? 근데 그 고민은 선생님 생각에 지금 하는 것보다 뒤에 일단 내용을 더 숙지하고 완전히 명제의 개념을 다 숙지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 그래서 명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해서 뒤에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테마. 했죠. 안 했죠. 자, 네 번째 테마 한번 볼게요.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를 부정할 때, 자, 일단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요 놈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부정은 다 뭐 하는 거야? 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다 부정하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근데 모든 X를 부정하라고 그러면 어떤 X로 바뀐다.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반대로 어떤 X를 부정하면 모든 X가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라는 조건, 이 P라는 조건을 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대로 부정해 주시면 되고요. P라는 조건을 그대로 부정해서 이렇게 나P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모든 X랑 어떤 X가 좀 헷갈려도 여러분들은 부정하는 방법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뿅! 자, 보기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명제,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부정하자. 그러면 모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어떤으로? 정삼각형을 부정한다? 어떻게 부정해요? 직각삼각형이 되나요? 아닙니다. 정삼각형은 부정할 수 없는 대상이야. 내비두면 되고. 이등변 삼각형 부정할 거야? 못해.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부정할 거야? 정삼각형이 되나요? 아니죠. 이다만 부정하면 되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볼까요? 거짓이죠, 거짓.
그치?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었어.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네요. 그쵸? 또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이다. 이것도 부정을 해주시면 어떤이 그냥 뭘로 바뀌어? 모든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x는 부정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x제곱도 부정 안 합니다. 홀수도 부정 안 하고요. 이다만 부정하면 되죠.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가 아니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3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가 돼서 홀수가 되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럼 원래 명제는 뭐였니?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이다. 맞잖아.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그거의 부정 명제는 거짓이다까지 보였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실수로 바뀌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요것만 부정하면 되겠네요. 얘를 부정할 때는 부동으로 그냥 바꿔주면서 갖다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한다. 얘 완전 제곱식이잖아. x-2의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그놈은 0보다 작다. 자, x는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절대로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그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쵸? 어떠한 x도 이걸 만족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 명제도 한번 잘 살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명제 얘가 제곱이 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모든 x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 정리 3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세 번째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명제와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새로운 명칭을 또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관계를 잘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서.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놈의 역을 구해보자. 그놈의 역을 구하면 P와 Q의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살표 따라가면 대우라고 있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예요. 대우. 이 대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 돼. 어떻게 했냐면 요 녀석도 부정을 하고요. 요 녀석도 부정을 한 다음에 그 둘의 위치를 바꿔준 거야. 요렇게 있는 놈이 사실은 원래 있었어요. 이름은 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역, 이, 대우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라는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거의 진짜 명칭은 원래 이였어. 이. 그 이의 역이 바로 대우입니다. 이와 역을 같이 하면 대우가 된다. 그래서 한 글자 두 개 합치면 두 글자 이렇게 외웠었거든, 선생님은. 근데 대우라는 것만 이제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우를 이렇게 그냥 외워야 돼요. P를 부정하고 Q를 부정한 다음에 두 놈의 자리를 바꿔서 역을 구한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화살표를 잘 보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죠. 요놈의 대우를 다시 구하면 원래 명제로 바뀌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도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어떤 명제가 있대. 근데 그 명제가 지금 보니까 2죠, 2. 그쵸? 근데 인데 아무튼 용어는 써놓지 않고 not P이면 not Q에다가 있었잖아. 그놈을 대우하면 다시 원래 명제의 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이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 라는 걸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간단하게 대우가 뭔지를 알았다. 그럼 대우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역과 대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그놈의 역을 구하라고 그러면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조금 선생님이 쓰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지. 거짓이겠지. 왜? 역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앞으로 오면서 x제곱은 4가 되는데 x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그런 x는 두 개가 있죠.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이쪽 결론에서 x는 2라고만 말했으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거짓임이 확실한 명제네요. 그쵸? 그럼 대우는 어떻게 하나? 대우는 x제곱은 4. x제곱은 4를 그냥 쓰지 않고 부정을 해서 써줍니다. 됐죠? 이면 x는 2를 그냥 쓰지 않고 부정을 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뚜시.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참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참이네요. 왜냐하면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x가 2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우를 구했는데 굉장히 꼴보기가 싫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아니다가 있고 아니다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명제를 만나면 이 명제를 그냥 해석하지 않고 대우로 해석을 해버려요. 대우로 해석하면 원래 명제는 좀 쉽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를 잘 보면 참 거짓이 똑같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대우 명제를 구해서 얘를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우를 배우는 겁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똑같다. 이렇게. 그 이유는 간단해요. P면 Q이다를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바꿔보시면 P, Q 이렇게 포함 관계가 생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대우 명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를 보이는 건데 이게 또 진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Q가 아니다로 바뀌고 P가 아니다로 바뀌고 화살사 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집합에서 얘와 얘는 완벽히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집합을 통해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이 똑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연수 x에 대하여 얘가 반은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자연수 x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라고 출제자가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이스를. 그쵸? 전체 집합을 특별한 언급이 없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처럼 이렇게 자연수 x만 바라봐 달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자연수에서만 보겠다. 그런 얘기고 얘는 부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 미국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연수 x에 대해서 얘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연수 x에 대한 써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짝수이면 x제곱은 짝수이다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이면으로 연결해 주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바로 역이다. 그러면 한번 참거짓 한번 따져보자. x제곱이 짝수이면 x는 짝수이다. 자, 실제로 x제곱이 짝수이면 x는 짝수다라는 말을 원래 하면 안 돼. x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그 말은 틀려요. 왜? 루트 2 같은 거 생각해봐. 루트 2 같은 거는 제곱하면 2가 돼서 짝수가 되거든? 그런데 루트 2는 짝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자연수 x에 대해서 이 말이 들어가면 제곱을 했을 때 짝수가 되면 원래 놈도 짝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 명제는 참이 됩니다. 괜찮아요? 원래 명제는 역 명제는 참이다. 그럼 원래 명제는 참이었을까? x가 짝수면 x제곱은 짝수다. 참이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잘못 알고 넘어가면 안 돼.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의 역은 거짓이다? 아니야. 오케이? 이건 우연의 일치로 원래 명제가 참이었고 그놈의 역 명제는 거짓이 된 것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우연의 일치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 명제도 참이 되는 어떤 그런 명제였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역과 원래 명제는 참 거짓이 전혀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이에요. 그리고 대우 명제를 쓰라고 하면 자연수 x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니까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x제곱은 짝수다를 부정해서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x제곱 부정 못하고요. x제곱은 홀수이다가 되겠지. 홀수이다. 자, 원래는 x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라고 써야겠지만 전제 조건 자체가 자연수만 다루는 거니까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고 홀수가 아니면 짝수인 거잖아. 그래서 x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면 글씨가 좀 그렇죠. x가 짝수이다를 부정하시면 x는 부정할 수 없고 짝수를 부정해서 뭐라고 써주면 된다. 그렇지. x는 홀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됐죠? 오늘따라 글씨를 쓰기가 조금 싫었어요. 선생님 초심을 잃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글을 계속 써야 되니까 좀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잘 쓰다가 나중에 안 쓰면 정말 초심을 잃었다고 할까봐 처음부터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여러분 다 이해되죠? 이거는 한국말이니까 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 배터리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교체한다고 영상이 다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둘기집의 원리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네 번째 테마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돼 있고 참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같이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고,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 스킵해도 돼. 다 스킵해서 여기까지 오면 돼요.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N개의 비둘기집에 N+1마리의 비둘기가 살면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쉽게 10개의 비둘기집이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11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한 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살게 된다는 것을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피전 그 세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비둘기집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의 비둘기집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비둘기가 몇 마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버튼을 하나를 틱 눌러요. 근데 그 버튼은 비둘기집을 오픈! 10개의 비둘기집을 다 오픈하는 상태야. 그럼 안에서 비둘기들이 지금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잡힌 거거든, 그거. 그래서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비둘기들이 와! 하면서 막 뛰어나갈 거 아니야. 그쵸? 날아가겠죠? 막 날아간 거야. 그때 내가 센 거지.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센 거야. 근데 다 셌는데 11마리인 거예요, 11마리. 집은 10개였는데 날아가는 비둘기들을 다 셌더니 11마리였다. 그때 내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집 안에 비둘기가 2마리 이상이 있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해요. 뭐 간단한 얘기죠. 비둘기집에 1마리씩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마리가 남잖아. 그 1마리가 어딘가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그 집은 2마리가 된 거야. 선생님, 모두 다 1마리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2마리보다 더 있겠지. 아니면 2마리 있는 집들이 많거나. 괜찮아요? 그 내용에 대한 비둘기집의 원리,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뿅.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증명하세요, 뭐 보이세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재밌다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에 5개의 점을 임의로 찍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보다 작은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여러분들 만드세요. 근데 지금 비둘기집의 원리를 설명했잖아. 그러면 점 5개니까 점 5개를 비둘기 5마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방이 몇 개가 있으면 된다? 4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방을 완전히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이 길이는 이제 1이 되겠네요. 그쵸? 정사각형 4개의 방이 만들어졌다. 자, 근데 5개의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4개의 점을 조심스럽게 방 안에다가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비둘기집의 원리 때문에 요 한 점, 남아있는 요 한 점을 어딘가에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는 순간 요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루트 2보다 무조건 작게 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왜? 이 점이요, 요렇게 요렇게 있고, 요 점이 요렇게 있으면 요 길이가 이제 루트 2, 딱 루트 2가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루트 2가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일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내부에 있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경계에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설령 이거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요 길이 루트 2보다 작아지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루트 2보다 작아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서로 요 모서리에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루트 2보다 작은 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비둘기집의 원리로 존재함을 보인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뭐야 이거, 왜 오타야?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삼각형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내부에 9개의 점을 찍을 때 정삼각형 주고 내부에 점을 9개를 찍는다고? 그럼 똑같잖아. 방을 몇 개 만들어야 돼? 그렇지? 8개 만드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가장 크기가 똑같은 방 8개를 만드는 게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만들어 볼까? 이렇게 4개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점을 몇 개씩 주면 돼. 그치? 2개씩 주면 되죠. 2개씩. 2개씩 주지 뭐 이렇게 2개씩. 그러면 점을 몇 개 쓴 거야? 그렇지. 8개를 쓴 거죠. 이제 점이 하나가 남았다고. 그 점만 이제 내부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크기가 똑같은 4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돼요. 됐나? 그럼 아까 남아있던 이 점을 요 방 4개 중에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넓이는 반드시 이 넓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넓이가 이 전체 넓이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넓이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보인 거야. 루트 3보다 무조건 작은 요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생님, 이 점이 일로 벗어났을 때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럼 또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저 비둘기 한 마리가 다른 집으로 가도 그 집 안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넓이가 루트 3보다 작게 되는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정말 멋진 이론이죠. 근데 그냥 재미삼아 알고 한번 넘어가자.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수학 재밌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4번째 개념 정리,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건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조건문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라는 말을 주면서 그 조건의 이름을 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명제 P면 Q에다가 참일 때 이렇게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2개를 써서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명제가 참이야.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조건 P와 뒤에 있는 조건 Q한테 새롭게 이름을 주는데 어떤 이름을 주냐면 충분할 충을 써서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 이렇게 불러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걸 뭐 굳이 한국말로 한다면 P가 Q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 그래서 이름이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준 건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가 충분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만족할 때 P는 화살표가 뭐 하는 쪽이야? 출발하는 쪽이죠. 출발. 추랑 충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그냥 끝이야. Q는 외울 필요가 없지. 왜? 충분 조건이 있으면 반대쪽이 필요 조건이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 옛날에 이렇게도 배운 것 같아요. 화살을 맞았어요. 피를 질질 흘리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 뭐 이렇게도 외웠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피를 흘리다니요. 여드름을 짠 건가? 그럼 피가 나겠지. 하지만 얘는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잔인하니까 좀 그런 건 좀 안 해도 되고, 그냥 충분 조건만 기억하면 돼. 화살표가 출발한다. 그럼 나는 충분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됐죠? 이게 정식 명칭이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거 앞에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필요 조건이다. 누가? Q가 필요 조건이다. P가 뭐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지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조건이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그쵸? P이면 Q이다도 맞고요. Q이면 P이다도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집합으로 해석하고 집합으로 해석을 했는데 두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겠죠? 그러면 서로 화살을 쏘고 있다는 얘기고 서로 방패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집합이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화살은 양쪽 화살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거이고 이거이다를 한 방에 양쪽 화살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는 화살표가 출발도 하지만 화살표를 맞고 P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읽어줍니다.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입에 와닿잖아.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좀 더 발음하기 좋잖아요. 그쵸? 충분 필요 조건보다는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름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겠죠.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쵸?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피읍. 치읒, 피읍인데 가나다 순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발음하기 편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닌 사람들은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겠죠? 좋아요랑 구독은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힘이 안 되잖아. 누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사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힘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아무튼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은 얘기죠. 자, 테마 3번 한번 보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 이거 조교쌤이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타가 많네요. 정말 조교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간 요 Q죠.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 다음이 성립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P가 Q한테 화살 쐈으니까 막아. Q가 P한테 화살 쐈으니까 막아. 서로 막아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합으로 바꿔서 포함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만약에 포함관계가 없으면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맞죠? 그 명제가 참도 아니잖아. 그쵸? 그 명제가 반드시 참일 때만 필요 조건이 뭐냐, 충분 조건이 뭐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 아닌데 무슨 필요 조건이 뭐가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가끔 이거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어가 뭐니, 주어가. P는 어떤 조건인지를 물어봤으니까 P의 입장만 보자는 얘기죠. P의 입장만.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8의 약수. P라는 조건은 8의 약수. 머릿속으로 8의 약수 한번 생각해보자. 1, 2, 4, 8. Q는요. 16의 약수 더 많네. 1, 2, 4, 8, 16. 맞죠? 1, 2, 4, 8, 16. 하나 더 있네요. 16까지 더 있네.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히 포함 관계가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집합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화살을 이렇게 쏘고 이게 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출발하는 누구?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만 말해주면 됩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라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X는 모든 실수를 다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부등식 한번 풀어주시면 3x 넘어가면서 3.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Q라는 조건문도 x가 1보다 크다. 두 조건문의 완전한 의미가 똑같죠? 집합으로 해석해도 똑같은 놈들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완전히 같은 집합이니까. 그러면 서로 양쪽 화살표를 쏴줄 수 있다. P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는 어떤 조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P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뿅.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 끝났고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필수 예제 계속 하면서 개념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필수 예제는 굉장히 쉬우니까요. 필수 예제 한번 화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념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